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LP 채널의 청취 강의에 들어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인트로덕션 2 강의로 앞선 인트로덕션 1 강의에 이은 후속 강의가 되겠습니다. 두 번의 인트로 강의는 단순히 강의를 소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자체로 완성된 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합 30분 정도의 강의지만 영어 청취를 완성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후의 강의에서는 이를 좀 더 상세히 보완하고 동영상을 이용한 청취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편성되어 있습니다. 영어를 듣고 원어민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파악을 하고 자신도 그렇게 말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청취 학습이죠. 그런데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를 알고 말하는 연습을 한다 하는 것은 바로 발음을 학습하는 거다고 할 수 있죠. 즉 청취 학습은 발음의 학습이다 하는 거고, 청취를 학습하기 위한 별도의 특별한 방법은 없다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귀를 뚫어준다고 선전을 하지만 오히려 입이 터져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죠. 입이 터져야 한다는 말의 의미는 우리가 청취를 학습하고 연습을 하면서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원어민처럼 말하는 그런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죠. 듣기만 해서는 청취가 늘질 않는다 하는 거죠. 청취를 완성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말이나 영어나 마찬가지로 발음은 두 개의 카테고리로 나눠진다. 첫 번째가 자음, 모음, 연음이다. 이런 것들은 음의 요소가 되고 그래서 음소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카테고리가 우리가 앞서 학습한 내용, 강세, 리듬, 인토네이션이다. 강세는 리듬을 만들기 때문에 강세, 리듬은 같은 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인토네이션은 의미 요소로 굉장히 영어 발음에서 중요한 거지만은 이걸 학습하기에는 당장은 무리가 있다. 그래서 본 강의에서는 인토네이션은 다루지 않는다고 할 수 있죠. 강세, 리듬, 인토네이션은 운율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프라저드라고 한다. 여기서 핵심은 리듬이라는 거죠. 영어 청취 학습에 있어서 자음, 모음, 연음보다는 강세, 리듬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영어 청취 학습에서 리듬이 차지하는 비중이 70% 이상이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우리가 청취가 안 되는 부분을 설명하다 보면 대부분이 영어의 리듬과 관계가 있다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영어의 리듬만 숙달되면은 영어의 청취를 거의 해결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70%를 해결하면 해결한 거죠. 그런데 영어 청취 학습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자음, 모음, 연음만 한다는 거죠. 그리고 강세, 리듬, 인토네이션을 전혀 하지 않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영어 청취 학습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할 수도 있는 거죠. 자음, 모음, 연음과 관련해서는 청취에 도움이 되는 꼭 필요한 사항만 학습하면 된다고 할 수 있죠. 발음이든 청취든 오해가 없는 의사소통이 목표고 원어민과 똑같이 유창한 수준이 목표가 되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말에서는 자음과 모음이 종류도 다양하고 또 풍부하기 때문에 영어와 다른 점이 생각처럼 그렇게 많은 게 아니다. 그래서 자음, 모음이 청취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우리말의 자원 모음과 영어의 자원 모음이 차이가 커서 청취에 문제가 되는 일부분이 있고 그 부분만 선택해서 학습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이런 부분은 그 양이 그렇게 많지 않고 그 부분은 강의에서 중점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연음은 간단히 말해서 음의 변화를 말한다. 사운드 체인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 대표적인 것이 링킹이나 동화, 생략 등이 있다. 그런데 모든 연음은 선택적이라는 게 중요하다. 말할 때 꼭 연음 현상을 사용해서 말해야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청취에 있어서도 생각하는 것만큼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이 아니다 하는 거죠. 다만 좀 더 능숙하게 원활한 청취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 이 부분만 학습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영어의 발음 청취를 가르치는 사람들 중에서 영어에서 연음이 발음 청취에서 연음이 가장 중요하고 연음 중에서도 특정한 부분을 학습하면 영어의 청취를 정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말은 틀린 얘기다. 연음 자체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연음은 청취 학습에서 보조적인 수단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그 중에 중요한 것들은 또 좀 더 깊이 있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청취에서 활용할 수 있는 4가지 연음 현상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죠. 첫째로 모음 사이의 TD를 보도록 하죠. 모음 사이의 TD는 인터보캘릭 TD라고 한다. 먼저 예를 보면 water, daughter, matter, atom, heater처럼 모음 사이의 TD가 단타음 R 혹은 짧은 D로 발음되는 걸 말하죠. water, daughter, matter, atom, heater, eddy, ladder, caddy, buddy, rider, little, beetle, riddle, 40, 30. 그런데 이 단타음 R은 우리말에서 모음 사이에 있는 리을과 동일한 발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나라 할 때 리을이 2개가 나오는데 그게 단타음 R이다 하는 거죠. 단타음 R과 같은 발음이 있다 하는 거고 이 단타음 R은 혀끝으로 입천장을 빠르고 가볍게 때리면서 발음한다. 짧게 발음한다는 거죠. 단타음 R은 단어 내에서뿐만 아니라 단어 사이에서도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이 중간 자음 TD를 단타음 R로 발음하지만은 미국인이라 할지라도 일반인이 단타음 R 같은 말을 알 수는 없죠. 이건 음성학 전문 용어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짧은 D로 발음했다 이렇게 말하죠. 짧은 D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정리하면 단타음 R 혹은 짧은 D로 발음하고 우리말의 모음 사이의 리을과 같은 발음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단타음 R이 빨간 글씨로 하이라이트 돼 있는 짧은 동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죠. I'm Maria Bartiromo at the New York Stock Exchange. A rip-roaring rally on Wall Street Friday left the major averages in really uncharted territory. The Dow Jones Industrial Average tonight at an all-time high at a level of 15,761. That after a huge rally, triple digits, up 167 points on the Dow Industrials. The S&P 500 just shy of an all-time high. The S&P tonight at 1770 and change with a gain of 23 points. And the NASDAQ Composite also doing quite well, bouncing back after Thursday's big drubbing. The NASDAQ tonight
up 62 points at 39.19. It all started in the morning when the jobs report came out. It was much better than expected. 200,000 plus new jobs created for the month of October. A lot of people had expectations way down because of the government shutdown. In fact, we saw real job creation, and that was celebrated, and people put money into stocks. The bond market also incredibly active. Next week, a handful of Fed speak to hit the market as well. We also have a handful of earnings, particularly in the retail sector. We'll be watching the retailers for any window into how this economic story is developing on the positive side. That's the latest in stocks. I'll see you this weekend on The Money. Join me for a special interview with the founder of 23andMe. 자, 다음으로 중간자음 TD의 생략에 대해서 알아보죠. 먼저 예를 보면 Blind Man에서 D가 생략됐죠. Windmill에서도 D가 생략됐고, 그 다음에 Kindness에서도 D가 생략됐다. D가 중간에 껴있는 자음이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Last Night에서 STN에서 T가 생략됐다는 걸 알 수 있고, Locked Door에서 Locked는 과거형 어미 ED가 T로 발음이 되는데 KD 사이에서 생략된 거죠. Locked Door. 그 다음에 Kindness, Exactly. Exactly에서는 단어 내에서 CTL에서 중간 자음 T가 생략돼서 Exactly가 된 거죠. Blind man, windmill, kindness, tin beans, stand guard, last night, locked door, send them, bowman, kindness, exactly. 좀 설명을 하면 세 개 연속된 자음이라는 게 중요하다. 세 개 연속된 자음에서 중간의 자음이 TD일 때 흔히 생략된다는 거죠. 그 이유는 TD가 발음되는 위치가 중간에 있고 중간 위치고 다른 자음으로 바뀌거나 생략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중간 자음 TD는 생략되는 게 일반적이고 만약에 생략하지 않으면 지나치게 신중한 발음이 된다. 서툰 발음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짧은 동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죠. 중간 자음 TD가 생략된 부분을 빨간 글씨로 하이라이트 해놨으니까 그 부분을 잘 보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A somber Saturday morning as hundreds of thousands wake up to sheer devastation. Just take a look at this unbelievable destruction from the ferocious weather that raked through the heart of the country. Homes, schools, and businesses, entire towns all gone, flattened in a flash. This massive storm spawned more tornadoes in one day than we usually see in an entire month, all the way from the Gulf Coast to the Great Lakes. 다음으로 자음 플러스 모음의 전이에 대해서 알아보죠. 먼저 예를 보는 게 편하니까 밑에 문장을 보면은 문장 중에 마지막 부분에서 bag of candies에서 bag의 G가 그 다음에 모음에 링크된다는 거죠. 그래서 음절을 만든다. 두 번째 문장에서는 끝에 부분에 broke it이 된다. broke it이 아니라 broke it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K가 다음 모음과 음절을 만드는 거죠. 그 다음 문장에서 보면 take up이 K가 up에 연결된다는 거고, 그 다음 문장에서 보면 catch up이 된다. catch up이 catch up처럼 CH가 그 다음에 모음에 연결된다는 걸 말하죠. 설명을 하자면 자음으로 끝나는 단어의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단어가 나올 때 앞에 단어의 마지막 자음이 뒤에 모음과 결합해서 음절을 만든다는 거죠. 이걸 자음의 전이라고 말한다. 좀 어려운 말이지만 영어로는 링킹이라고 한다. 연결된다는 말이죠. 링킹이라고 하는 거다. 이런 링킹 현상은 우리말에서 더 철저하고 우리에게 익숙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속옷을 속옷이라고 말하고 논어를 논어 뭐 이런 식으로 말한다는 거죠. 속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죠. 속이다 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말에서 더 철저하게 일어나는 현상이고
한국인에게는 익숙한 그런 의문 현상이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영어를 말하면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게 좀 이상한 현상이라고 할 수도 있죠. Hello, I'm Karen Giannoni. This is BBC World News. The headlines. Israel has carried out airstrikes against Palestinian militants in Gaza. The Israeli military said warplanes hit an underground facility for the production of rockets belonging to Hamas in response to rockets coming from Gaza. US authorities have charged 5 former police officers with the murder of a black man, Tyree Nichols, who died after he was stopped for an alleged traffic violation in the state of Tennessee. In Haiti, police officers and civilians have rioted in the capital after the killing of more than a dozen officers by criminal gangs. Police blame the government for failing to take action to protect them. And events are taking place to mark International Holocaust Memorial Day, held on the anniversary of the liberation of the Auschwitz-Birkenau death camp. The day honours all those murdered by the Nazis. 자, 그러면 연음 마지막 부분으로 동화, 어시밀레이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먼저 예를 보면은 첫 번째 문장에서 He had a great time in Brazil에서 in Brazil을 in Brazil처럼 n이 m으로 바뀐다는 거죠. 이게 동화다. 두 번째 문장에서 중간 부분에 get back에서 t가 p로 바뀐다. 그래서 get back이 된다. 그 다음에 in May에서 in May처럼 n이 m으로 바뀐다는 거죠. 마지막 문장에서 it came to be known to everybody에서 it came이 it came으로 t가 k로 바뀌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하면 하나의 소리가 그 앞 또는 뒤에 나오는 소리를 닮아서 변하는 현상을 동화라고 한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것은 뒤에 나오는 음의 영향으로 앞의 음이 바뀌는 것이 동화라고 알아두는 게 좋겠죠. 이게 훨씬 많다. 영어에서 가장 흔히 일어나고 가장 중요한 동화 현상은 중간 위치의 자음인 잇몸 소리, TDN이 입술 소리, BBM이나 영국의 음인 KG, NG 앞에서 각각 입술 소리, 영국의 음으로 바뀌는 현상이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잇몸 소리, 입술 소리, 영국의 음 뭐 이런 용어까지 알 필요는 없고 TDN이 중간 위치에서 나는 소리인데 그 앞에서 나는 소리, BBM이나 또 뒤에서 나는 소리, KG, NG 앞에서 각각 BBM이나 KG, NG로 바뀐다는 걸 알아야 되고 이게 동화라는 거죠. 자, 밑에 표를 보고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자면은 중간에 TDN이 BBM 앞에서는 BBM으로 바뀌고 KG 앞에서는 KGNG로 바뀐다 하는 거죠.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것은 TDN이 그 순서대로 BBM으로 바뀌고 또 TDN이 그 순서대로 KGNG로 바뀐다 하는 얘기죠. 이걸 완전히 이해하고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실제로 얘를 자신이 만들어 볼 필요가 있다. 누구나 만들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추울 때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핫팩이 있는데 T가 P로 바뀐다. 핫팩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핫케이크가 있는데 핫케이크가 핫케이크 T가 K로 바뀐다는 거고 굿걸은 D가 G로 바뀐다는 거고 굿모닝은 굿모닝 D가 B로 바뀐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예는 자신이 충분히 만들어 볼 수가 있다. 그걸 자신이 몇 개 만들어 보면 동화 현상이 뭔지를 확실히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우리말에도 다양한 동화 현상이 있다. 영어보다 훨씬 더 다양한 동화 현상이 있다.
그런데 우리말의 동화 현상은 영어의 동화 현상과는 전혀 다르다. 그 구조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우리말의 동화 현상을 영어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하는 거죠. 자, 앞에서 말한 대로 청취의 학습은 청취에 필요한 발음을 학습하는 거다. 청취 강의에서 발음을 학습하지 않는다면 이건 청취 강의가 아니다. 무작정 반복해서 들어라. 그렇게 귀를 훈련시키는 연습만 시키는 그런 청취 강의는 이건 잘못된 거다. 이건 엉터리라고 할 수 있다. 영어의 청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리듬의 이해 그리고 활용이라고 할 수 있다. 리듬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또 청취를 위해서 발음을 학습한다고 하면서 자음, 모음, 연음만 학습하고 정작 가장 중요한 리듬을 학습하지 않는다면 이건 전혀 잘못된 접근 방식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이상으로 인트로덕션 2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이어지는 본격적인 강의에서는 좀 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으로 여러분을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시청 감사드립니다. Are you still at Barts then? Teaching now. Bright young things like we used to be. God, I hate them. What about you? Just staying in town till you get yourself sorted? I can't afford London on an army pension. And you couldn't bear to be anywhere else. That's not the John Watson I know. Yeah, I'm not the John Watson. Couldn't Harry help? Yeah, like that's going to happen. I don't know. Get a flat share or something? Come on. Who'd want me for a flatmate? What? Well, you're the second person to say that to me today. Who was the first?